사람이 기겁시킨 한겨레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MB는 최근 17년형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다시 재수감이 되었습니다. 결국 최종 판결은 다스는 이명박 거였다라는 것이죠. 2007년 당시 검찰과 특검팀은 BBK 주가 조작 의혹과 다스실 소유자 의혹, 그리고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등 이명박 것이 아니다, 증거가 없다라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희대의 검찰 사기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당시 윤석열 청장이 바로 특검팀의 수사 검사였습니다. 과거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명박의 취임 나흘 전 윤석열의 특검팀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스가 100억 원대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를 숨겼습니다. MB가 검찰을 어떻게 길들였을까요? 이렇게 범죄마저 드러난 혐의가 있는데 어떻게 무혐의를 줄 수가 있었을까요? 윤석열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이 제일 쿨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말의 의미와 상통하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다른 권력기관과 다릅니다. 검사 생활 시작부터 상급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권력기관은 5급부터 시작하는 것과 매우 다르죠. 또 검찰총장이 아닌 총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두환 정권의 검찰에게 부여한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기소권 수사권을 가진 무소불위 권력,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선물이었던 거죠. 이러기에 대다수 검찰은 언제나 국힘당 편에 서서 민주진영의 인사들을 모조리 날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가 서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제일 먼저 국민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명칭은 전직 대통령이라 말했지만 큰 틀에서 현 국힘당 의원들 모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일 것입니다. 사과를 해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또 있습니다. 국힘당만 사과했을 될까요? 바로 윤석열의 검찰, 그리고 그 당시의 특검팀 일원들. 한겨레는 강력하게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조사해봤지만 다스가 MB 것이라는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에 바로 이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사과를 하라 이 말이죠. 후에 윤석열의 특검팀 또한 MB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에 관련자들은 모두 사과를 하라 이 말이겠죠. 앞서 말했지만 현 윤석열 청장이 바로 그 당시의 특검팀 수사 검사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자신이 MB의 죄를 덮어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엄청난 범죄인 것이죠. 제 생각이지만 사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을 벌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검찰에 고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말입니다. 바로 공수처뿐이 없습니다. 검사를 벌줄 수 있는 방법, 공수처. 하루빨리 공수처를 설치하시고 민주진영 인사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이 공작을 한 검사들과 적폐들에게는 언제나 면죄부를 줬던 바로 이 정치 검찰들, 이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검찰 개혁을 반발하며 커밍아웃을 하는 검사들 모두 기득권에 줄 서 있는 정치 검사들입니다. 국민들은 그들 모두 사표 수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커밍아웃 검사 사표 수리하십시오. 청원수를 보면 43만 4,396명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하죠. 6일째 6일 만에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검사들의 비위가 드러난 사건에서도 침묵하고 면죄부를 준 사건에서도 침묵하는 이런 검사들은 현재 검찰 개혁을 해치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악플을 달며 검찰 내부망 2%를 1대 게시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명의 검사가 여러 개의 추미애 장관 비판 댓글을 달면서 다른 검사들이 동참해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정치 검사들, 이들을 우리는 벌을 줘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공수처로서 말이죠. 잊혀질만 하면 나타납니다. 김재련 변호사. 여성신문 오늘 기사를 보면 노랑머리 김재련 씨 말을 인용하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민주당 결정에 흠집을 내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살아있는 박원순이다. 이게 뭡니까? 부제를 보면 고소인에게 묵묵부담인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 사과와 조사는 2직급, 공천을 위한 당원 개정은 5직급이라고 흠을 잡았습니다. 노랑머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박 시장 사망 소식을 듣고 고소인이 어땠는지 아세요? 저는 사람이 그렇게 절개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 노랑머리 씨 인터뷰 내용을 전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는 단 한 명도 노랑머리 씨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인권 변호사라고 알려진 노랑머리씨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시기 때문에 국민들은 노랑머리씨가 정치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왜냐? 바로 특히 국진당 정치인들 아주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순간 진정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적폐들은 서울시장 이번 보궐선거에서 목숨 걸고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서울시장을 차지해야만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을 해봅니다. 국힘당, 정의당,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과 관련해 억지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었습니다. 후보 공천 당원 투표에 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었는데요. 적폐들이 주장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고작 투표율이 26.35%. 이렇게 참여했으니 이건 무효다. 전 비례정당 투표할 때에는 30%가 넘었다. 이를 근거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민주당 책임 정치를 하라. 그러니까 후보를 내지 마라 이 말이죠. 근데 최근 7차례 치러진 민주당 당원 투표 중 이번 투표율이 역대 2위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26.35%는 관심이 집중된 비례정당 투표 때보다 4%는 낮지만 다른 투표 때보다는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최근 치러진 7번의 투표율을 비교를 하면요, 평균 24% 미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치러진 투표는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급이죠. 이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적폐들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언론을 접한 일반 시민들 그리고 진짜 민주당 당원들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투표율이 고작 이것밖에 안 돼? 와, 정말 그렇죠? 이걸 노렸던 것이죠. 그리고 노랑머리 씨의 또 등장. 그만큼 적폐들은 서울시장 자리에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뺏겨서는 안 되겠죠. 다시 또 집권을 해야 됩니다. 좋은 후보가 나오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정보